타고 오게 되면 더 바보라고 그런다. 저 미친년이 군대 갔다가 입당도 못하고 온 년이라고. 바보로 보죠. 그러면 만약 그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혜경 언니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또 어딜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오늘도 영상 왔다 갑니다. 용산 국방부.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 우리 언니가 여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여군에 대한 생활. 그러니까 저도 여군이긴 하지만 저는 예술단 쪽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북한 여군들의 그런 상황을 일반 군인들의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배우다 보니까 랄랄라 노래도 부르고 훈련도 하긴 했어요, 언니. 뭐 이렇게 훈련 해봤자겠지 무슨 뭐. 언니 무슨 훈련 하는 줄 알아요? 무슨 훈련했는데? 우리 권총 사격하고 권총 분해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거 메고 군장 메고 군장 메고 그런 뛰었어? 원래 뛰었어? 그런 것도 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욕 먹는다. 진짜. 언니는 몇 번 했어요? 우리는 맨날 야, 이제 12월 들어가게 되면 맨날 저녁마다 토요 행군 나가지. 한 달에 한 번 또 천리 행군 나가야 되지. 우리는 밤 새면서 공연 연습해야 돼요. 무대에서 그 먼지 펄펄펄펄 나뉘는 그 미세먼지를 먹으면서 폐병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럼 오늘 여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여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부사관 출신으로 여군을 선발을 하잖아요. 북한은 부사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병사지. 사병으로 병사로 군대에 나가는 그치. 거거든요. 보통 북한 여군들이 왜 군대에 나갈까요? 입당 때문에 나가지. 입당을 왜 하려고 해요? 아니 그 사에서는 신분사이니까 입당해야 그래도 간부가 될 수 있잖아. 하물며 작업반장을 하더라도 입당을 시켜야 뭐 시키니까 그래서 그렇죠. 입당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거지. 어쩌면 나의 출신 성분을 뒤집기 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그치. 위해서 나가는 거죠. 신분사이니까 지배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면 네. 입당을 해야 되고 그 입당을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사회에서는 거의 여자들 입당한다는 게 힘들잖아. 우리가 딸 여섯 중에 4명을 군대 내보낸 게 바로 거기 있었어. 어머니가 진짜 그 어려서 대학 졸업하고 와서 음악교원 하다가 시집 와서는 그 유치원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도 입당을 못했어요. 아이고. 밑에 그 교사들이 군대 갔다 와서 입당한 교사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비당원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엄청 트라우마. 근데 자기 전공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원장을 하긴 하는데 그 생활청 토요일 날마다 생활청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교사들이 당원이라서 당세포 청회 가는데 엄마는 직맹 청화를 가야 되는 거야. 조금,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또 어머니는 일러주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전국 어린이 그 교육자대회 참가자시거든. 네. 그런데 제일 트라우마가 그 신분 때문에. 입당 못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희 언니가 군대 가서 신원조회를 다시 해가지고 분홍이 됐지. 그전엔 할아버지가 지주.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유치원 원장인데 일반 유치원 교사들은 당원이 당생활 총화를 가는데 본인은 이제 일반 직맹 총화로 이게 북한은 굉장히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입당을 하려고 그래서 하는데 딸들 4명. 보통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일 좀 잘한다라고 하면 추천서 써서 입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꼭 군대에 나가야만 입당을 사회에서 입당하는 건 진짜 하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야. 내 신체를 내놓든가 뭐 혁명 동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군대 갔다가 다친 여기로 말하면 상위 군인들한테 시집 가는 사람들 청년동맹 위원장만 입당시키고 또 줄레줄레 따라간 애들은 입당도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여자들 입당할 수 있었지. 여자들 입당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 나가면 군생활 정말 힘들잖아요. 몇 년 군복무인지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여자들 6년이었는데 저희 때는 또 여자 10년이었어요. 우리 땐 7년이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막 요즘은 6년인가요? 요즘은 6년 다시 됐지. 또 7년 됐었는데 다시 뭐 고무줄처럼 맨날 줄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할 때마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사실 군복무라는 건 남자들도 어렵잖아. 그럼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여자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여군이었지만 저희는 그래도 날라리 군인이라 생필품 같은 게 있잖아요. 여성들에게 필수 생필품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여성에게 필수 생필품 하면 스킨롯은 이건 다 제껴놔야 돼요. 없어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비누. 그리고 여성들의 생리대죠. 이게 가장 필수품이에요. 근데 내가 언니보다 어리니까 군복무 할 때는 대동강 생리대가 위생 생리대가 나왔어요. 일회용으로. 그거를 2팩씩 줬어요. 한 달에. 근데 2팩이면 그게 8개씩인가 있었는데 아무튼 늘 부족했어. 그래서 그거 추가로 장마당에 나가서 구매해다가 정리받듯이 이게 많으면 뿌듯한 거야. 여성들이 다 양도 다르고 하는 날짜도 다 다르잖아요. 저는 다행히 조금 하는데 다른 친구들 뭐 5일, 일주일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모자라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서희 씨네는 그 한 숙소에 3명, 뭐 2명 이렇게만 있잖아. 근데 여자들이 중대 생활하게 되면 다 같이 모여 생활하게 되면 내가 한다 하게 되면 무슨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 알죠? 아마 이거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날짜도 안 됐는데 땡겨서 하는 게 있어. 거기다가 서희 씨네는 인민보안성에서 네. 직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주지만 말단 부대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누가 다 떼먹는지 간부들 와이프들한테 다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해서 4월 달에 봄피복 줄 때 그리고 11월 말에 겨울피복 줄 때 요때 대동강 생리대가 한 사람 앞에 한 팩씩만 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하냐 가재라고 해서 여기로 하면 거즈를 주는 거즈처럼. 거야. 근데 우리는 훈련하잖아. 훈련 나가게 되면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동기훈련 때 나가게 되면 그 빨지를 못하는 거야. 안 그래도 병영 안에서도 물이 잘 안 나서 제때 빨지를 못하는데 훈련 나가게 되면 진짜 못 빨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병 다 걸리죠. 진짜 초보적인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북한 여군 갔다 와서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이 많잖아. 일단 냉이 많다는 그런 거 있잖아.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할 때 냉이 좀 많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북한은 그냥 냉병이라고 하는데 일단 군대 갔다 온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데 그 원인조차를 밝힐 수 있는 뭐 산부인과적인 이런 기계 기술조차도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정말 열악한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언니 때는 10년 군복무고 사실 여성이 19살에 그 군대를 나가면 한창 17살이가 17살이죠. 죄송해요. 19살 나 이제 죽을래 너. 한국 사람 다 됐나 봐. 17살이가 억울하게. 17살에 가면 한 20살 정도 되면 한창 연애 세포가 막 늘어나서 연애하고 싶은 감정도 많이 들잖아요. 이 군대 내에서 너 진짜 북한 사람 맞니? 아니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아니, 생리적으로 사람 보면 그때 한창 연애해야 될 나이잖아. 근데 우리도 보면 그때 한창 연애한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도. 근데 안 난다고요? 야, 연애 17살에 못해? 군대 가서 17살부터 나가가지고 신병 교육이 몇 개월이죠? 저격경보는 1년이고 일반 보병은 석 달인데 제일 어려운 게 짬밥 3년 먹어야 그래도 사람 됐다 그러거든. 맞아요. 20살 되면 이제 조금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심리가 생기는가. 3년 동안은 이제부터는 입당을 할 준비를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거를 밑에 애들한테 보복할 때야. 그치. 신대원에서 구대원으로 딱 올라오면 나도 그거 느꼈지.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입당하려고 하게 되면 간부들한테 잘 보여야지. 언제 연애하고 있냐. 간부들한테 그러지 않고. 잘 보여야 된다는 북한 여성 군인들이 간부들한테 잘 보이는 거 어떻게 잘 보여야 돼요? 일단은 내가 잘 보이고 싶다고 해서 잘 보여지는 게 아니야. 어쨌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가네들이 선택을 하지. 안 그러면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그냥 남이 군무 다 서주고 남들이 쉴 때 나가서 소상화 보이도 하고 빨래하고. 빨래 애들 먹가라도 달아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 많지.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이거는 여성들이라면 아마 다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 군대에 나가서 입당하고 왔다라고 하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게 바로 간부들한테 잘 보여서 입당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서 억울했어. 나 22살에 진짜 어린 나이 했거든요. 입당이라는 게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시켜주냐. 당장 이젠 제대될 때가 됐어. 한 석 달 있으면 제대 명령서 떨어지는데 그때까지도 내 소리는 올라가지도 않았어. 입당도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입당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정치지도원이 초급단체 위원장한테 말하게 되면 그 초급단체 위원장이 전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달이면 제대돼
해야 되는데 이 입당 준비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초급단체 통과해야지, 세포 통과해야지, 그다음에 여단 통과해야지, 그다음에 후보당이 된단 말이야. 그 걸리는 과정이 보통 2달에서 석 달이야, 시간이. 근데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니? 그럼 어떻게? 정치도한테 찾아가는 거지. 뭐 찾아간다고 되나요? 그 어떻게 하니? 찾아가서 그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입당시켜달라 그러게 되면 그때는 정치돈이 들이대는 거야. 야 이젠 목이 딱 했으니까 자기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거 아니야. 너 무조건 잠자리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선 잠 못 잔다. 잘 데 없다. 거기는 잠자리가 없다. 그냥 그 잠자리가 사무실 없어요? 있잖아. 사무실에서 그냥 번개치기. 어머 어떡해. 진짜? 여기처럼 뭐 모텔이라도 있고 뭐 일단 병영 밖을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얘 근무 시간을 하던가 아니면 사관장한테 야 오늘 정리할 게 있다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그래서 흩다닥. 와, 이거 진짜, 이거 대한민국이면 인권으로 감옥 가고도 남을 일인데. 야, 그 인생 정치지 그렇게 됐다 그럼요. 하게 되면. 여기는 성추행 하나만 하고 허벅지 한 번만 만져도. 여기는 말만 잘못해도. 그럼요. 감옥 가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막 안 하게 되면 또 하고 온 사람도 색안경 끼고 본단 말이야. 아, 자가 정치던 하고 뭐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못 하고 오게 되면 더 바보라 그런다. 저 미친년이 군대 갔다가 입당도 못 하고 온 년이라고. 바보로 보죠. 그러면 만약 그런 잠자리를 사무실에서 벌어지다 보면 사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성들이 임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많죠. 내가 예전에도 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중대도 나랑 같은 또래 애가 선전부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가는 개성 아이였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서 중절 수술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부대 복귀하자마자 여단지휘부 가더니 딱 생활제대 시키더라고. 입당도 못하고. 근데 선전부장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와, 정말 불공평하네요. 북한에 기차 좀 다닐 때야. 그 1시간, 2시간 연착될 때거든. 그래서 가다가 그냥 차에서 뛰어내려 죽었다잖아. 얼마나 정말 아니면 충격이 컸을까. 사회 나가게 되면 여자가 생활제대에 왔다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 딴 게 하나도 없거든. 여자가 군복마다 중간에서 왔다는 건 딱 남녀관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생활제대라는 거는 군에서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강제 제대시킨 여기만 거. 불명예 제대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사관장 하면서도 그런 애들 3명이나 있었어. 내 전 사관장도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근데 가는 사관장까지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단에서 간부잖아. 네. 그러니까 집이 어려운 사람들, 네. 그 당시 권한의 행군 때니까, 집이 어려워서 그냥 제대직, 가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대해가지고, 1년 남았는데 제대시키고. 안타깝네요. 그러면 혹시 간부들이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간부들이 처리하지, 그건 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자기 차 있잖아. 그러니까 중대 간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내가 야 뭐 어디를 연락시킬 것이다. 아니면 뭐 군단 지휘부에 무슨 서류 보낼 게 있어서 야를 보내겠다. 불러내가지고 야를 데려가서. 근데 문제는 간부가 남자가 나서질 못하잖아. 그 와이프들이 데리고 가. 왜냐면 그 와이프들은 일이 터지게 되면 자기 신랑이 군복 벗어야 되게 되면 자기 집안이 쭉 다 내려가잖아. 그렇지. 와이프들이 나서서 해주던가 아니면 그 간부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 있잖아. 병원 사람들이 나서서 해주지. 충격이네요. 북한은 진료소 같은 데는 산부인과 의사가 딱히 없잖아. 네. 이게 보건소 같은 데. 평상 같은 데는 호병원이 있거든. 아니면 일반 탄광병원. 우리 부대 옆에 땅크 수리소라고 해서 무렵부 땅크 수리소가 있어서 큰 기업소가 있었단 네, 말이야. 네, 네. 그리고 우라늄 강산 있고. 거기에 좀 병원이 컸어. 그 인근에 군단 지부가 있다 보니까 군단 지부는 여자들이 또 많잖아. 여자들이 그냥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근데 들어갈 때는 무조건 군복 벗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와, 정말 충격이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북한 여군 갔다 왔다 하게 되면 자가 입당하고 왔다 하게 되면 진짜 노력해서 입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게 많은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와서 말을 못하는 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누워서 침 뱉기야.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사냐, 어떤 사회에서 사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북한에서 살면 늘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원래 북한이란 나라는 여자들이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 네, 그럼에도 여지가 불구하고 없죠. 군대 가게 되면 더 없다는 게. 정말 그게 안타깝네요.
군 출신이고 저는 날라리 군대 군 출신이지만 할 얘기가 많아요. 서로 뭐 힘들었다 막 이런 그치. 것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 저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군 생활이라는 걸 저도 뭐 알고는 있지만 언니 얘기를 들으면 더 억소리가 나게 진짜 말하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말 못한다고. 그럼요. 진짜 험악한 여성들이 그 군생활에 대한 일화를 풀려고 하게 되면 몇 날 며칠 해도 우리 신랑이 그러나 야 그런데도 군대 꼭 나갔어야 됐니? 아니 처음엔 이런 걸 알고 나가냐고. 그냥 그럼요. 다 군대 하게 되면 멋있는 여군의 사진 딱 보면 하나같이 맵짜지 뭐. 그리고 북한 사회에 남아 있어봤자 탄광밖에 갈 데 그래. 없고 여성들은 농장밖에 갈 데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썼고 입당 못할 바에는 그래도 군대라도 나가서 멋있게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나갔던 여성들이 결국에는 여성으로서의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입당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북한 여군들에게는 비일비재하다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혜경 언니와 함께 북한 여군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